이 문제 끝으로 이제 이 문제가 남습니다. 중앙은행은 아무튼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기구에서 분리돼 가지고 독립된 형태로 거의 대부분이 법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그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만든 다음에 그 이익을 정부로 넘겨주기도 하고 내부 유보로 두고도 하잖아요. 예. 그 짓을 왜 하나요? 일단 이런 거는 있어요. 중앙은행은 돈을 스스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론상 파산할 수가 없죠. 네. 그죠? 자기가 망하기 전에 돈을 찍으면 되니까 경제에서 가장 마지막에 망할 기관이 될 거예요. 네. 국가랑 같이. 그죠? 그런 게 몇 군데가 있어요. 정부, 예. 또 교황청. 음. 그죠? 예. 그 영혼의 세계를 믿는 그 조직이 음. 망할 것을 대비해 가지고 흑자적자를 걱정하지 않잖아요. 네. 중세, 근세에는 너무 걱정을 안 했기 때문에 씀씀이를 너무 펑펑 쓰는 바람에 결국은 면죄부를 파는 일까지 생기기는 했는데, 어찌됐건 그 영원한 조직이라고 생각되는 교황청 또는 정부, 또 하나 있죠. 가계. 가족은 결혼 또는 생로병사를 통해서 해체가 되지만 네. 가계, 패밀리는 그렇게 되지만 하우스홀드라는 거는 안 망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가계의 자본금이 있나요? 없습니다. 없죠. 네. 국가는 자본금이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교황청은 자본금이 있나요? 없어요. 음. 그렇게 따지면 안 망할 조직이라면 자본금이 필요 없어요. 같은 이유에서 지금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이라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망하지 않을 조직이라면 자본금이 필요 없고요. 또 내부 유보금도 필요 없어요. 망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망하지 않을 조직이라면 네. 자본금도 필요 없고 내부 유보금도 필요 없다. 예. 한국은행법상 한국은행은 무자본 특수법인인데 이익의 30%는 또 적립을 해요. 무엇을 위한 적립이지? 그러게요. 그죠? 그래서 최근엔 이제 그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위기가 생겼을 때 때마침 지난해 2020년 한국은행 이익이 10조 원이 생겼어요. 역사적으로 70년 동안 가장 많은 이익을 거뒀는데 이번에는 특별하니까 내부 유보 같은 거 좀 줄이고 그 돈으로 경제난 개척에 쓰자. 그것도 부분적으로 맞는 이야기인데 중앙은행이 그냥 그 돈을 그냥 묵혀 가만히 두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그리고 또 써제끼는 것도 이상한 것 같고 정답이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한국은행은 이윤을 추구하는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여신, 수신, 공개시장 주장, 토안수합, 최종대부자 기능을 다 통해 가지고 얻은 이익을 그 일을 하면서 이윤 극대화를 할 이유가 없는데, 어찌됐든 그렇게 생긴 이익은 어떻게 처분하는 게 좋은 거냐. 정부 같았으면 그냥 재정 흑자로 생각해 가지고 그 다음에 그냥 세금을 들거나 그러면 되는데, 중앙은행의 이익이란 무엇이냐, 나눠 쓸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경제학 교과서에서 아직도 아무도 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는 뒤집어서 적자가 났을 경우 예. 정부 재정으로 메꿔줘야 하잖아요. 그렇다라고 예. 하면 추가로 생긴 것들을 재정으로 편입시키는 것 자체가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것도 이제 결국은 경제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정치의 문제가 돼요. 몇십 년 전에, 한 20년 전인가요? 분데스방크에서는 그 이익을 독일 경제 통일된 직후에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그 돈을 끌어쓰자고 했을 때 네. 중앙은행하고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뭐 난리가 한번 나서 사람들이 경질이 되고 막 그런 일이 있었고요. 네. 아르헨티나도 이익을 대통령이 직접 가져다 쓰겠다고 그랬다가 뭐 총재가 사임하고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거꾸로 태국, 제가 알고 있기에 태국, 이스라엘 이런 나라들은 지금 20년, 30년대 자본 잠식이에요. 어차피 안 망하는데 중앙은행이 뭐 적자가 좀 보면 어때? 뭐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돈을 찍는 데가 중앙은행인데 중앙은행의 이익을 자기가 만드는 돈으로 평가했을 때 그 이익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그거 자체는 또 중앙은행이 판단을 못하는 거죠.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중앙은행이 정부로부터 독립돼서 별도의 조직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 조직의 이익이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는
답이 없는 거죠. 제가 최종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의 내용들은 모두스 오페란디, 오퍼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응축이 돼서 생기는 중앙은행의 이익은 그 의미가 무엇이고 어떻게 처분해야 되는 가치론에 대해서는 아직 답이 없다. 다 아까 첫째 시간인가 얘기했지만 철학에는 인식론이 있고 가치론이 있고 존재론이 있죠. 있는데 경제학은 오퍼레이션은 강한데 음. 가치론은 좀 약한 실증 과학으로서 지향을 하면서 철학적인 면은 좀 아직까지 완성되지 않는 학문이 아닌가 그렇게 그게 생각이 듭니다. 좀 그것처럼 보이네요. 러셀의 역설이라고 하나요? 모든 책의 제목을 모아 적어 놓은 책이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의 제목은 예. 그 책 안에 적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이런 예, 예. 모순이 있거든요. 이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라는 책이 그래서 예.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두스 오페란디에서 시작돼서 결국은 가치론으로 끝나게 되는데 중앙은행의 이익이 무엇이냐, 처분 가능한 것이냐에 대해서 아직 답이 없다. 도폐공사랑 관계에서는 그냥 항상 정산이 돼서 이익 손해를 볼 게 없는 거죠. 발권 비용이라는 것 자체를 네. 보면. 예. 발권 비용이라는 것도 네. 결국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 10,000원짜리 한 장 음. 하는데 뭐 300 얼마 뭐 네. 이런 그 계산도 한국은행이 정했어. 아 그런가요? 그래서 한도 끝도 없구나. 그래서 예. 그걸 300원으로 쳐주느냐 400원으로 쳐주느냐에 따라서 네. 그 조폐공사의 아 손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러겠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는 야, 그 조폐공사 니네 직원이 몇 명이냐 물어봐가지고 네. 요번 작년하고 월급 똑같이 주려면은 인건비가 얼마 인건비가 들어? 얼마 들어가냐? 가지고 그러면 한 장에 400원 들어가는 걸로 치자. 거의 산하기관처럼 관리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원가 계산이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네. 지구상에서 단 하나만 있는 거는 원가 계산이 안 돼. 음, 남대문의 가치가 얼마겠어요? 그렇죠. 그치? 치안, 국방, 38선의 가격을 얼마라고 칠 거야? 그거 측정이 안 되지 뭐. 뭐 예술품처럼. 예. 예. 하나밖에 없으면 그거 뭐 1억 원이라고 하면 1억이고 1,000억이라고 하면 1,000억이고 뭐 그런 거라서